코인 왕자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어떻게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날씨는 흐릿하면서도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네, 따뜻한 오후입니다. 자,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도 시장이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끝나지 않았고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잘 마감이 됐고 현재 시장도 보면 장 시작 후 약간 하락은 나왔지만 다시 보합권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아직 이제 뭐 장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체크해서 보니까 저도 이제 업비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코인을 한 지가 뭐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저녁 오후 한 5시에서 8시 사이 그때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의 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시간대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좀 이런 흐름이 좀 틀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또 뭐죠? 6,400만 원 종가로 본다고 하면 6,410만 원에 끝났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6,200 정도 가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그래서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하루하루 어떤 지지선과 저항선이 왜 달라지냐? 그 이유는 확실하게 있어요. 뭐냐면 이평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하루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설정이 다르고 오늘 본 값이 또 내일 다르고 내일 본 값이 또 그 다음날 달라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치는 변동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 거래량을 놓고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어제도 사실 이제 이번 주 내내 거의 거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에서는 우리가 뭘 좀 봐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기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해봐야 뭐 6,700에서 이제 한 6,750으로 좀 줄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다운 시켰는데 한 그냥 넉넉히 한 6,700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간다고 해도 장중에는 좀 펌핑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다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 좀 넉넉히 봤을 때 이번 주까지 봤을 때는 많이 못 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7천만 원이 장중에는 갈 수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천만 원까지는 아마 못 갈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6,700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까지만 조금 이렇게 좀 놓으시고 소액으로 좀 놓으시고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보유를 하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반등이 나오면은 한 6,700만 원 예상했는데 하락이 나오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락이 나오면 다시 6천만 원 초반대까지 6천만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6천만 원이고 올라가면은 단기로 6,700이구나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상승을 한다는 어떤 내용보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6,800만 원부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고 그랬죠. 6,800, 7,000, 7,000 초반, 중반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아주 큰 신규 거래량으로 돌파시키지 못하면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중기 이평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언제죠? 요 4월 22일 21일까지는 괜찮은데 22일 날 이탈되고 나서 이날 10% 넘게 빠졌잖아요. 12%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일시적인 반등 구간일 뿐이고 아직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오늘 뭐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뭐 바이든이 뭐 어떤 얘기가 있다. 뭐 연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연설 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설에서 시장 하락 나오면 안 할 거예요? 예. 그 연설했는데 좋은 얘기 하면 또 할 거예요? 예,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방향인데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을 보고 접근하냐, 아니면 기업 자체를 보고, 혹은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놓고 보고 길게 봐서 투자를 할 거냐, 그런 걸로 따져봐야지. 누가 연설한다고 그럼 빠져요, 그럼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 거는 올바른 투자라고 좀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잠깐 들러리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그런 투자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연설이 뭔 내용인지 저도 아직 안 봤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 연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고, 혹은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해서, 혹은 어떤 금융계의 어떤 지목이 대상이 돼서 개인적으로 공격한다면 모를까, 혹은 뭔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진짜 강력한 조치 아니면 그런 거 모를까. 그런 거 아니면 별 걱정할 게 안 됩니다, 사실. 그쵸? 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찬반이 절반, 반대 절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있듯이 뭐 언론에 뭐가 나오고 뉴스하고 연설한다고 해서 그다지 뭐 고민할 필요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건 뭐죠?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바이든 아저씨가 좋은 연설을 하든 무슨 연설을 하든 우리는 비트코인만 보면 됩니다. 왜요?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크게 뭐 이슈가 없는 거 보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어쨌든 그 바이든 아저씨도 연설한다고 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국민들 걱정과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될 수 있으면 좋은 투자자들을 좀 좋은 길로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길게 보면 상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체적으로 보면 코인 시장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해서 또 놓고 보니까 지금 흐름이 약간의 저항이 좀 걸려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해도, 그쵸? 예, 돌파를 한다고 해도 흐름은 좀 약해졌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하루만 또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번 주까지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번 주까지도 못 갑니다. 많이 못 갈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7천만 원을 종가로 끝나는 날은 이번 주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4월도 다 지나갔고 5월이 이제 다 다가왔는데, 5월의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요걸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달 한 달 준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뭐예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뭐예요? 소액으로 잠깐 들어가 계시고, 위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겠죠? 추가 매수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많이 물렸으면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고, 손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생각,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지, 무조건 지금은 초기장이에요. 초기장. 이제 1차 2차 상승이 다 상승은 됐지만, 알트코인이나 뭐 비트 메이저나 다 같지만, 그래도 전체 코인 시장을 놓고 보면 아직도 상승장인데 일부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물린 코인들도 어느 정도 좀 기간을 잡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본다고 하면 나는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회복이 될 거라고 봐요. 뭐 그 안에 뭐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뭐 크게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선을 한다. 그럼 대선 관련주들 뭐예요? 다 펌핑이 나오죠. 예를 들어 A부터 뭐 C까지 뭐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주식들이 다 일시적으로 올라가요. 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올라가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올라가고 나서 누군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한 명분에 대해서만 또 올라가고 나머지 두 개 종목에 대해서는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약간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락장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그냥 구도상 어필은 했지만 얼마 정도까지 많이 빠지면 5천만 원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하락할 때 또 상황을 봐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 흐름은 그냥 조정 단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더러운 거는 지금 정고점을 거의 이제 뭐 넘어줬나요? 시가가 317만원. 그렇죠? 317만원인데 317만원이면 지금 정고점 돌파했네요. 그쵸? 현재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 아침 9시 기준이네요.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 320만원 넘어서 끝났으니까 전고점 돌파 후 이더러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더러움은 괜찮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해서 끌고 가시기를 좀 권하고, 자, 거래량으로 마찬가지로 봐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기준에서 보니까 어제 거래 들어왔죠. 그쵸? 그동안 조금 4일 동안 잔잔하다가 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고점을 또 돌파시켜 놨는데 이더라가 뭐라 그랬죠? 알트코인 대장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더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고 흐름이 괜찮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길어진다. 근데 이더리움은 흐름이 상승으로 괜찮아져요.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지수라고 했는데 지수는 못 가는데 알트코인을 공략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비중을 알트코인 쪽으로 매수 공략을 하는 게 더 좋겠죠. 혹은 보유 공략, 추매 공략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그냥 쥐덫에 갇혔다.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어느 통에 갇혔구나, 못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대신에 반면에 이더리움은 돌파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도 걱정할 구간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조금 오히려 조금 느슨해진 타임이에요. 지금은 느슨해진 타임인데 요 느슨해진 타임 때 어떤 코인을 공략할 거냐, 제가 또 한 가지 다시 팁을 드리자면 많이 빠진 코인들 위주로 보자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실시간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게시판에 공시 올려드린 거는 토요일 금요일하고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좀 바뀌어서 오늘 미리 좀 하려고 지금 시간에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끝나면 다시 공지를 좀 해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시장은 좀 그런 흐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냥 뭔가 갇혀있는 반면에, 아니, 비트코인은 갇혀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더가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340만 원에서 345만 원 그 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내용이면 오늘 하루 그냥 뭐 평균적으로 다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또 어떤 증시에 어떤 특별한 또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빨리 또 달려와서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
푹 쉬시고요. 우리 이따가 오후 시간에 또 만나고 밤에는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요. 아셨죠?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